페이지요. 50, 강의 노트는 56페이지인데요. 물권법 56이요. 등기부 취득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여러분요, 245페이지, 기본서 245요. 여러분, 기본서 245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요. 책에 여러분 보면, 죄송한데요. 페이지 여러분요, 197이죠. 197 기본서. 그걸 접어놨다가요, 등기부 취득 시작 끝나면 바로 선의취득을 볼 거예요. 197의 선의취득. 197 아시겠죠? 왜냐면, 원래 이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이것은 소유권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기부 취득시를 보면,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효인 등기 또는요, 여기 무효인 등기 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우리가 이중 보존 등기 있죠?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 있죠? 이런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요. 이게 시험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라는 것은 1부동산 1등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로서 등기, 이것은 안 돼요. 그럼 먼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그 등기부가 있죠. 1번 갑이 소유자인데요. 2번 의뢰한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 갑이에요? 의뢰예요? 갑이에요? 왜 갑이 소유자예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왜 갑이 소유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 이게 무슨 요건이 아니다? 전속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을 앞으로 설령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 등기가 뭐가 되죠? 무효죠. 그러니까 의뢰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겠죠. 또 뭐를 해야 돼요? 또 말소 등기하면 되죠. 또 뭐를 해야 돼? 그럼요, 말소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1번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돼요? 을이죠. 의뢰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그러면 갑 앞으로 가죠. 뭐가 있냐? 진정명의. 기억나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하려면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1번 갑에서요, 2번 이렇게 을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번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이 의뢰 등기는 됐으면 이렇게 무효이죠. 무효이기 때문에요. 여기 봐, 3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로부터 의뢰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넘겨받았단 말이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앞에 등기가 무효죠? 앞에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뭘 한다? 등기를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알죠? 제가요, 등기를 공부할 때는요, 3가지만 암기하라고 제발 부탁했잖아요. 첫 번째가 셋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다 얘기해. 셋 중에 하나를. 첫 번째,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려면 앞에 등기가 무효일 때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의 등기가 위조돼가지고 을 앞으로 갔죠? 그랬을 때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왜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전속이 아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도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종적으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등기 절차는 올바로 거치지 않았잖아요. 올바로 거치지 않았지만은 이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럼 병이 여기서 4년간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자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 4번이요. 정은요. 정이 만약에 6년간 됐어요. 정이 또 병으로부터 넘겨받았어. 정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의뢰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
정의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실의 원칙. 그런데 우리는 공실의 원칙은 예외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규정은 있다. 특별한 규정.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등기를 합해 몇 년이죠? 10년이죠. 우리 이것을 등기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등기를 합해서 몇 년이 되면 10년. 10년간 뭐가 되고 등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점유.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10년간 등기를 승계해. 등기 승계설. 그래서 앞 사람의 등기까지 승계해가지고 등기로 10년이 되고 점유가 몇 년 되면 10년이 되면 점유도 승계할 수 있어.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년 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의 점유는 뭐다? 먼저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어디까지다?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점유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가 두 개 다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되죠. 추정되니까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거나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다.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무과실은요.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이것은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요? 지금 여기 정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에 관한 거죠.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 어디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거예요?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럼요. 눈이 썸 봐봐. 여기 점유라고 돼 있네. 점유에서 지금 맞죠? 그래서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라고 돼 있네. 무슨 말이겠죠?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헷갈리기 때문에요. 오직하면 대법원에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썼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선의 무과실을 자꾸 뭐로 본다? 등기로 보더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대법원이 분명히 얘기한 거죠.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잘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험에 나오면 이것하고 여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 보면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는 뭐 한다? 앞 사람의 등기까지 뭐 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등기부 취득 시험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 시험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이 있죠. 정은 병하고 정하고 합해가지고 10년이 되죠. 10년이 되면 병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또 여기 5번에 A라는 놈이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의 소유자다. 왜 정의 소유자다? 왜 정의 소유자? 눈이 좀 봐봐. 여기 써놨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을 공부하려면 귀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눈이 맑아야 돼요. 알겠죠? 이러면 다 보이죠? 그래서 민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 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90%죠. 알겠죠? 그게 안 돼? 그래서 안 되면 돋보기를 쓰면 돼. 알겠지?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을 봐요. 선의 취득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요. 먼저 선의 취득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건 선의 취득은 뭐에 관한 거냐? 동산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 중에서 동산의 경우는 뭐죠?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죠? 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예요? 점유잖아요. 점유.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을 점유를 이전한 것을 인도라고 하거든요. 점유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분필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 분필 케이스가 누구 거예요?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학원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죠? 학원에 있으니까 학원 것이라고 믿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 갑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걸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동산의 경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소유인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 소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점유하죠? 그럼 뭐다? 이것을 점유 또는 뭐라고 한다?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소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동산의 경우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권리자로부터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권리자로부터 취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무권리자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팔았다 이 말이잖아요. 무권리자가 누구냐?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 아닌데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은요 갑의 소유라고 하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런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 인도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왜요? 동시방법이 불완전하니까 아니 갑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갑의 꼴을 믿어야 되고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을의 꼴을 믿어야지. 야, 을 너 것 정말 맞니? 어떻게 증명할 거니?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는 갑의 소유가 아니죠. 무권리자니까. 그런데 갑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을한테 팔죠. 그러면 을은요 갑의 소유라고 믿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믿고 샀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을한테 팔면 을이 그것을 갑의 소유라고 믿고 사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의 취득은 동산 중에서도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동산에는 뭐가 인정된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의 취득을 하면 동산은 점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의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네 가지죠. 첫 번째 현실의 인도가 있다. 그러면 현실의 인도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을한테 물건을 이렇게 주는 건, 인도는 항상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수인한테 갑이 을한테 현실적으로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을 현실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 인도죠. 간이 인도도 인도잖아. 인도는 항상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양수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죠. 인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이 인도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물건을 먼저 맡기죠. 이렇게 을이 물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 거니까 물건 나한테 돌려줄래?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죠? 아, 왜 그래? 내가 그냥 살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냥 살게.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에서 뭐가 된다?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을은 갑한테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 돈만 주고. 그렇죠? 돈만 주면 자기가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물건 줬다가 빼앗을 필요 뭐가 있어? 돈만 주고 그냥 자기가 가지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양수인이 이미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간이 인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이 인도다. 그래서 이미요, 을이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키워드는 인도라고 하는 말은 양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이게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를 해. 매매. 2월 1일 매매를 한단 말이죠.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고, 양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하죠. 팔고 나서 갑이 다시 임차인이 돼. 임차인. 그래서 맨 처음에 갑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을하고는요 뭐라 한다?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을이 갑한테요 다시 물건을 월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갑은 소유자로서 점유죠. 이제는 누구로서 점유다? 임차인. 그래서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바뀌었다.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죠. 점유 계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누가 지금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 그래서 점유 계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도인이 점유를 뭐란다? 계속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간이인도는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미 옛날부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병을 제3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3자한테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요? 갑이요. 갑이 물건을 맡겨놨어. 제3자한테. 그러면 물건을 맡겨놨으면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하고 계약. 이것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병한테 맡긴 것을 반환받아 가지고 다시 갑이 을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갑이 을한테 너가 그냥 가서 직접 받아. 직접 가서 받아. 즉 갑이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해서 목적물을 반환해달라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그 반환 청구권을 갑이 을한테 주면서 을러가 직접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냐?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을 인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점유 계정의 경우는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이 안 돼. 왜 선의 취득이 안 되냐?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을 갑이라는 사람의 것을 을이요. 이걸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의 것을 을이요. 을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 사람을 무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무권리자가 이 말이죠. 이것을요 누구한테 판다? 그래서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럼 병은 뭐냐? 이 두 사람은 유효한 뭐가 있어야 돼? 거래 행위가 있어야 돼. 거래 행위. 그러면 여기서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 점유 계정에 보면은요 갑은 분명히 을하고 매매해서 거래를 했죠. 그런데 갑이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동산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으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여전히 계속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점유계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점유계정은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걸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산 뭐죠? 선의 취득은 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니까 뭐가 안 된다? 부동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안 되니까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런 것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냐?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뭐죠?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자동차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전이요. 금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금전은 뭐냐? 이런 우리가 보면 돈은요 똑같은 종이죠. 종이값을 보면 다 똑같죠.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나 종이값을 보면 차이가 없죠. 여러분요 1,000원짜리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왜요? 쪽팔리니까 일단 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클 거예요. 아마 5만원짜리가 제일 적을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실 종이값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종이값만 보면. 그런데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가치다. 이렇게 가치. 그래서 금전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보는 거지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금전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동산은 동산이지만 특수한 동산으로서 이것은 가치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금전이 화폐 수집이다. 화폐 수집 같은 거 하면 이것이 물건으로 거래가 될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 화폐 수집가들 보면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 5만원짜리가 이명박이 있을 때 5만원짜리가 발행됐죠? 그래서 명박이가 남바가요 1번일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남바가 2번.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남바가 3번일 거예요. 발행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쭉 준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명박이 가지고 있는 이 1번에 이건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 하죠. 1번, 넘버 1.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짜리죠? 5만원짜리지만 명박이가 바로 팔아먹지 못하겠죠. 쪽팔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명박이 손자들은요. 하다 보면은 금방 그렇게 되겠죠? 골프 치고 이렇게 하다가, 5대강인가 4대강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또 빠지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또 팔아먹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만원짜리가 5만원짜리다 5억이 된다.
5억이 될 수 있죠. 물건이니까 그런 거죠. 물건. 이런 우리가 물건은요. 물건은 이게 지금 원래 살 때는 1,000원이었는데 이게요 100년, 1000년 뒤에 이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돼요? 이게 만 원짜리가 1억, 1000억, 100억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물건으로 거래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5만 원은 여전히 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5만 원짜리가 5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물건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파트를 보면 그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자살했다. 그러면 해봐. 자살했다. 그런 거 참 많이 잘 모르고 학생들이요. 자살하는 거 그거 알려줘야 되냐 안 알려줘야 되냐. 그 아파트에 자살을 했어. 그것을 매수인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이게 왜냐면 사과자 딱 들었더니 옆에서 그 집 자살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은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싸지겠죠. 그건 뭐냐? 물건이니까 그래. 근데 돈은요?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동전으로 100원짜리 동전으로 5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 한 장으로 5만 원짜리 있죠? 사임당 누나 있잖아요. 그 5만 원짜리하고 어디가 더 무거워? 어떤 게 더 무거워? 동전이 무거워. 그러면 안 되죠. 가치라니까 똑같다고 얘기하지. 돈은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로 따지니까 100원짜리로 5만 원이나 종이 한 장에 5만 원이나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달리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아니고 뭐기 때문이다?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유가증권. 원래 이러면요 유가증권 있죠?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법에서는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거래금지. 거래금지품 있죠? 그럼 거래금지품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뽕 따러 가서 뽕 있죠?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뻥 맞았다 그래가지고 뭐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은 뭐죠? 거래가 금지죠. 뭐가 있다? 화폐, 위조화폐, 총기류. 원칙적으로 총기류 같은 것은 특수한 빼고는 사냥용 이런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선의취득은 부동산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남기면 안 돼. 부동산 안 된다? 그러면 뭐죠? 저당권. 저당권은 어디에다 잡죠? 저당은 부동산에다 저당 잡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또 응용을 해서 알고 있어야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토지죠. 토지. 전세권은요. 부동산이 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하면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부동산은 안 된다잖아요. 동산을 뭘 한다? 동산을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써봐. 물건은 또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네.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네. 지상권이 있네.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유지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여러분 저당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자요. 그래서 여기요. 그럼 점유권은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에요. 맞아. 자요. 이 물권이죠. 여기 있는 게 다 물권이란 말이죠. 물권인데 물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을 한다 이 말은 동산을 거래한 경우만 선의취득해. 동산을 거래. 점유권은 동산인데 점유권은 거래를 안 해요.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동산도 되고 거래를 하니까 돼요. 지상권, 지역권 이건 토지니까 안 돼. 부동산이니까. 전세권은 부동산만 되니까 안 돼요. 유치권은 물건, 동산 되는데 유치권은 법정이니까 거래를 안 해. 그래서 안 돼요. 질권은요. 질권은 동산이에요. 여러분 질권이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라고 그랬죠? 전당포 가서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안 빌려? 빌리죠. 그래서 그것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은 뭐죠? 부동산에만 저당을 잡아.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딱 봤을 때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 우리가 선의취득은 동산이면서 뭐를 해야 돼? 거래를 하는 걸 선의취득이거든요. 이걸 선의취득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동산이면서 선취하는 건 소유권하고 뭐밖에 없다? 질권밖에 없다. 그래서 소유권과 질권을 뭐한다? 선의취득한다.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죠.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잖아요. 제한물권이니까 타주점유. 그래서 그러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취득쇼 할 때는 취득쇼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선의취득에서는 무슨 말을 쓰지 않느냐? 자주점유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주점유란 말을 쓰지 않아. 왜?
자주점유란 말을 써버리면 질권은 선의취득을 못하게 되잖아요. 질권도 선의취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주점유란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만 쓴다? 평온하고, 그 다음에 공연하고, 그 다음에 선의이고, 무과실점유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선의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선의취득자 이렇게. 그래서 자주점유란 말이 없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타주점유인 질권의 경우에도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취득한다? 질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하게 거래하니까 유효하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뭐가죠?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일반적은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107에서부터 110조까지. 그래서 만약에 을하고 병하고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죠? 선의 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을을 사기를 쳤거나 을이 병을 사기쳤다. 사기로 인해서 취소가 돼버리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조건과 기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고 팔고 한다? 뭐죠? 여러분 상속, 거래도 아니다 상속? 상속은 거래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 보면 뭐죠? 돈 안 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은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냐?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옆집의 논인데 우리 논이 아니고 옆집 논인데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내가 가서 벼를 수확을 했어. 거래했어 안 했어? 사고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 습득. 습득하면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다 이 말이죠. 거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안 돼.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안 되는 것.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그건 되는 것은 뭐다? 되는 것은 뭐가 있다? 경매라든가 또는요 증여라든가 증여 또는 교환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런 것들을 특정 승계다 이렇게 특정 승계 이런 것은 되지만 상속을 뭐라 한다? 이것을 포괄승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괄승계는 선의취득이 안 되고 특정 승계는 선의취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래하라 그랬지. 거래를 반드시 유상으로 거래하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유상으로 해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을은 누구죠? 무권리자 이렇게 됐죠. 무권리자. 이 사람은 무권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하면 안 된다? 무권대리, 유효다 무효다 무권대리는 무효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되면 안 돼.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를 뭐 할 수 있죠?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무권리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고 갑의 노트북을 을이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면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팔았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 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이 사람은 몇 년 있다 소유권 취득한다? 10년이다 5년이다? 몇 년 있다가? 몇 년? 여러분 그 편의점에 가죠.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잖아요. 편의점 가서 껌 사죠. 1,000원 주고 껌 주고 1,000원 주고 껌을 사죠. 그럼 언제 소유자가 돼? 5년 있다 소유자가 돼? 10년 있다 소유자가 돼?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이건 거래하잖아. 거래. 사고 팔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로 선의 취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취득시효에서는 동산의 취득시효에서는 5년, 10년이 있어야 되느냐?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있죠? 그 점유 취득시효는 남의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믿고 뭘 했다? 그냥 점유만 했지 거래를 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즉시가 아니고 5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경과를 요하지만 선의 취득의 경우는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때 소유권을 뭐라 하냐?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내 앞에 누군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건을 선의취득을 딱 하고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걸 뭐라 하냐? 종전소유자죠? 종전소유자한테 다시 너 거 가져가라. 종전소유자한테 다시 너 거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선이 취득을 하면 원시 취득이고 원시는 종전 소유자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것은 승계 취득에서는 종전 소유자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원시 측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받아 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이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앞에 사람이 목 올리자 하면 된다 안 된다? 되고 목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만약에 목 건드리다 또는요 제한 능력자다. 그리고 이 병하고 유효한 거래를 했다. 병은 선이 취득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냥 그럼 질러봐 좀. 여기 봐봐. 제한 능력자하고 목 건드리 된다 안 된다? 그럼 눈이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이 취득을 못한다? 그럼 선이 취득을 못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그럼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따져가면 돼. 할 일 없으니까. 알죠?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다시 이걸 병정이라는 사람이 넘겨받았다. 유효한 거래에서 넘겨받았다. 이 사람은 선의 취득을 한다 못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못한다? 왜?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의 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무권리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 그래서 거래하게 되면 선의 취득한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 지금 을은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죠? 이 사람은 무권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도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그러면 그 이제부터는 내가 선의 취득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한 판만 더 해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 계약이 무효가 됐어 무효?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어 병한테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병은 선의 취득을 한다 못한다? 병이 선의 취득을 한다 못한다? 왜 한다? 무슨 말이죠? 무효죠?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까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나는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그렇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그러니까 선의 취득을 하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무효이다? 그러면 무효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선의 취득할 수 있다. 갑하고 을하고 제한능력자하고 계약했다. 무권대리하고 계약했다.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무효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을이 다시 병한테 처분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병이 다시 처분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에서 뭐 하나가 더 있냐면요. 이런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도품 및 유실물. 도품 및 유실물의 특징이 있죠. 유실물. 도품 및. 알겠죠? 유실물. 한번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요. 무권리자가 이거 뭐냐? 이것을 도품이에요. 도품은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유실물이에요. 유실물을 을이 습득을 해요. 그럼 봐봐. 지금 갑의 물건을요. 을이요. 절도 강도를 했어요. 그럼 을은 무권리자죠. 소유자가 아니죠. 남의 물건 훔쳤잖아요. 유실물, 갑이 잃어버린 것을 을이 주었단 말이죠.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그걸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신고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돼? 6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인데 이 을이 그것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유효한 거래, 자기 거라고 하면서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병은 선의 취득을 하는가? 병은 선의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이것은 을의 것이 아니다? 아니니까. 선의 취득을 하지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도나 강도, 다른 건 절대 안 돼. 절도나 강도, 유실물, 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한 날로부터, 물건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대가를 편상하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얼마냐면 10만 원. 1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병은 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이 말이죠. 샀는데 작물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요 10만 원 주고 샀으면 병은 을한테 10만 원 줬다 이 말이죠. 그 10만 원을요 갑은 병한테 대가를 변상하고 잃어버린 날로부터 절도 강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효라는 것은 법정원에는 선의로 이렇게 돼요. 선의로 병이 선의로 샀을 때 선이란 말은 절도나 강도 즉 작물인 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선의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 거래는 어디서 거래해야 되냐? 아무 데나 거래하면 안 돼. 알겠죠? 공개시장이라든가 공개시장이나 상인이나 경매를 통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 고속버스, 고속도로 지금 이번에요, 여러분 신정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또 구정되면은 부모님 효도 상품 해가지고 아마 고속도로에서 또 야매들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고속도로는 시장이 아니다? 아니죠. 고속도로 휴게소 시장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 곳에서 만약에 절도한 물건을 판다면 그 사람들이 물건은요, 자기 물건 팔겠어요? 납품하러 가가지고 납품하는 물건 좀 빼돌려서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절도품이죠. 작물이란 말이죠. 그것을 만약에 병이 샀다. 그럼 병은 공짜로 갑한테 원래는 줘야 되죠. 무슨 말이겠죠? 내가요 알면서 샀으면. 왜? 설령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그건 공개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돼? 중고품 시장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샀을 때는 내가 취득하죠. 그런데 갑이 자기 것이 하면 물론 돌려는 주지만 내가 준 돈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도품 및 유실물이다 이렇게. 다른 것은 안 돼. 그래서 뭘 안 되냐?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 사기 친 것. 그 다음에 횡령한 것. 횡령.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횡령.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가 뭐죠? 알바생이죠. 알바생이 횡령한 것. 이런 것은 횡령. 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넘겨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은 선의 취득을 하죠. 선의 취득을 하는데 갑은요 병한테 2년 이내에 반환해달라고 말 못해. 그러면 계속 눕게 된다? 병의 것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나 횡령은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선의 취득을 해.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어느 경우만 절도나 강도나 유실물일 경우에만 을이 병한테 팔죠. 병은 일단 선의 취득을 하지만 2년 이내에 갑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 부분에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를 보냐면 첨부라고 하는 걸 봐. 첨부요. 그래서 첨부 이걸 보면 기본서는 몇 페이지 남아 있냐면 첨부가 249페이지죠. 이 첨부는 뭐가 있냐? 먼저 여기 봐.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합.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혼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첨부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첨부는 두 개는 강행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은 뭐냐? 강행 규정은 뭐냐면 제3자 보호, 제3자를 보호하는 것하고 여기요 분리 복구를 금지하는 것하고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임의 규정은요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돈이죠. 보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소, 소유권을 누구한테로 할 것인가, 소유권의 기소.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고 이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그럼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합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애의 부합, 부동산애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동산애의 부합. 또 하나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어. 이 동산 간의 부합하고 뭐가 똑같냐? 혼화하고 똑같아. 동산 간의 부합하고. 그럼 이 동산 간의 부합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요. 이 주종의 구별이 된다. 주종의 구별이 된다. 무슨 말이죠? 배하고 노하고. 배하고 노하고 있다. 예를 들었어요. 배가 주고 노가 종이거든요. 이렇게 주하고 종의 구별이 되면 모든 것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 주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주, 종이 구별이 안 될 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 종이 구별이 안 될 때하고 될 때가 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주, 종의 구별이 안 됐을 때는요. 언제요? 부합 당시. 부합 당시 가액 비율. 가액 비율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로 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종의 구별이 없을 때 이런 말이죠. 주종의 구별이 있다? 그러면 주된 동산. 여기 부합 당시란 말이 너무 시험에 올해 있죠. 올해 2015년 시험에
이것이 몇 번이나 나왔냐?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한 번은 변호사 시험에. 변호사 시험은 뭐라 나왔냐? 현재 가액의 비율로 공연. 현재가 아니고 언제? 부합 당시.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여기서 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섞이는 거죠. 고용물이라는 이런 것들이 섞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원쌀 한 가마하고 그 다음에 뭐죠? 김해쌀 한 가마가 섞이는 거죠. 그럼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냐? 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공은 타인의 동산. 이게 중요해. 타인의 동산이요. 부동산 아니야? 동산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노력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을 뭐란다?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타인의 동산이 뭐냐? 타인의 동산이 여기서 뭐죠? 목재죠? 목재예요. 노력을 하다, 그럼 목공을 하죠? 목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의자를 만든다? 의자? 알겠죠? 이걸 가공이라고 그래. 그럼 원래 이 의자의 소유권은 누구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동산을 뭐라냐? 이것을 재료라고 그래요. 재료. 이것을 우리는 재료주의다. 이걸 원칙이야.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의자를 만든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냐? 밀가루가 한 거 있죠? 밀가루가 있다? 그럼 이걸 제빵을 한다. 제빵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케이크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값하고 케이크 값하고 보면 누가 더 커요? 케이크 값이 월등하게 크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이 현저히 다액이다. 현저히 다액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저하게 많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누구다? 이것을 가공주의라고 얘기해. 이것을 예외로 가는데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준 사람 있죠? 밀가루. 알죠? 그 다음에 뭐죠? 그럼 뭐 생크림 같은 거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재료 값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재료주의다.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가공주의다. 가공이라는 말을 쓰려면 현저히 뭐가 돼야 돼? 다액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부동산 애우부합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부동산 애우부합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 토지가 이게 갑이죠. 갑의 부동산이죠. 이건 갑의 부동산이잖아요. 이 갑의 부동산에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중축을 했다 이 말이죠.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 1층은 누구 것이냐? 1층은 갑의 것이다. 그러면 2층은 누구 것이냐? 2층은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1층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2층도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중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을의 것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2층을 봐봐. 2층은 1층의 일부 이다 아니다? 아니죠. 2층하고 1층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것을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층은 1층에 달라붙었다 붙지 않았다? 붙지 않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2층은 1층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2층은 1층의 일부 이다 아니다? 1층의 일부가 아니다. 별도로 사업하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독립성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지금 보면 2층은 지금 누가 했죠? 누가? 을이 중축을 했죠. 을이 중축을 했는데 지금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됐죠? 그럼 2층하고 1층은 어때요? 하나의 건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1층의 일부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거래객체 별도로 이것만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합은 뭐가 안 되냐?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해. 분리하거나 복구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벽에 지금 뭐가 발라져 있냐? 지금 여기 보면 하고는요. 여기 지금 뭐가 발라져 있냐면 벽지가 발라져 있죠? 벽지. 그럼 벽지가 뭐예요? 벽지. 이걸 여러분 벽지라고 하면 큰일 나. 이건 벽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벽지는 뭐냐면 아직 벽에다 바르기 전에 그 롤에 말아져 있는 게 있죠? 그걸 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풀을 발라가지고 벽에다 지금 발랐죠? 바르면 이 벽지는 뭐가 되냐? 벽의 구성부분. 벽의 구성부분이 된 거죠? 저 벽지를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죠? 떼면은 다시 그 용도로 다른 방에다가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첫 번째, 그런데 페인트 봐, 페인트. 페인트 통에 들어있는 것을 페인트라고 그래. 그 페인트를 벽에 바른과 동시에 페인트는 벽의 구성부분이 돼버리죠. 페인트는 떼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는 가능해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부합. 이렇게. 그것을 구성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원칙적으로 첨부라고 하면 부합도 들어가잖아요. 분리복구가 안 돼. 그건 강행규정이야. 절대로 분리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 봐? 그건 아니죠. 을은 갑한테 뭘 한다? 보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내가 페인트를 발랐다. 페인트 값이 3만원이니까 3만원 달라거나 벽지 값이 5만원이니까 5만원 달라거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을이 중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의 소유가 됐죠? 그런 경우는 을은 갑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축을 해가지고 독립성이 있단 말이죠. 독립성이 있어? 독립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건 아예 을의 것이니까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독립성이 없다? 해봐.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부합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2층을 중축을 할 때 돈이 1억이 들었고요. 이 물건값은 6,000불밖에 안 돼. 1층은요. 1층은 6천이고 여기 중축한 것이 부합된 것이 1억짜리란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중축한 것은 무조건 누가? 부동산 소유자, 즉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갑이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것은 동산만 부합되냐?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냐?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뭐 할 수 있다? 부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합물인데 부합되는 것은 뭐뭐 된다? 동산도 되고 뭐도 되고 부동산도 다 뭐 할 수 있다?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첨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뭐냐? 이런 것을 부속물 매수청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가면 부속물 매수청권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 상환청권 이렇게 가. 비용 상환청권. 이건 비용이고 부속물은 부속 물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물건을 얘기할 때 그것은 독립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물건이라고 하고 여기는 비용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일부이다,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봐봐. 우리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간단하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신체에 뭐가 있다? 팔이 붙어 있죠? 이 팔은 뭐예요? 팔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독립성이 없죠. 그 말은 팔은 신체에 붙어 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걸 부합이라고 해요. 팔은 인간 신체의 구성 부분이고 인간 신체의 일부이고 팔만 별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하냐?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너 머리 왜 위에 있어? 부합이니까요. 알겠죠? 부합. 머리가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난리가 난 거죠. 알겠죠? 그것은 전쟁이라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심을 습득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주 강의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일단요 소유권 부분에 있으니까요.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먼저 뭐가 있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주물 선점이요.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유실물 습득. 그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매작물 발견. 매작물 발견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무주물이죠.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 그것을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선점이죠. 선점 먼저 점유해야 돼. 그래서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유실물은요. 유실물 습득이죠. 습득. 유실물은 뭐가 있냐? 소유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소유자가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습득이니까 뭐는 해야 된다? 점유는 해야 돼요. 그럼 매작물이죠. 매작물은 뭐죠? 오래된 집이라든가 또는 묘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된 부장품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도 소유자가 있죠. 당연히 누가 있어요? 상속인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 여기는 점유할 필요도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돼?
발견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발견만 하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순수사실행이다 이렇게. 뭐란다? 순수사실행이 이렇게요. 순수사실행이 이렇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 점유죠. 우리가 점유는 어제 했었죠. 점유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뭐가 있어야 돼? 지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점유 설정 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점유 설정 의사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또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혼합 사실행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벌써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 플러스 점유 이미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이것도 뭐란다? 혼합 사실행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실물을 습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는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누가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 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없으면 그러면 큰일 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몇 개월? 6개월이다.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만 나오고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 이게 바뀐 데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람들이 다 시험에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6개월 시험에 매장물은 몇 년 안에 발견하고 몇 년 신고가 몇 년? 1년이에요. 1년. 말이 다르죠? 1년. 이 발견이 타인의 물건이라든가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했다. 누군가 타인이라는 것은 남이 발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한다. 절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 말. 발견한다.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한다. 다른 말로 공유한다. 이것을 매장물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무주물이죠. 이 무주물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여기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돼. 그래서 우리가 무주물 그러면 무주의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무주의 부동산 그건 언제나 국유가 돼. 무주의 동산 원칙은 선점이다. 원칙은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원시취득이다.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동산이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에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럴 때는 뭐다? 국유가 돼. 국유. 그러니까 이러면 무주물을 언제나 선점이다. 언제나 선점 틀렸죠? 무주의 동산은 언제나 선점 그래도 안 돼. 무주의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이지만 무주의 동산은 언제나 선점의 대상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언제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런 보면 그 신안 앞바다에 빠져 있는 고려청자 있죠. 고려청자. 신안 앞바다에 빠져 있는 고려청자 같은 것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동산이죠. 동산이죠. 그것은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것은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는 그것은 국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신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국가로부터 보상금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350원.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발견하면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 숨겨놔야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죠. 그걸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중에서 이제 소유권은 다 있고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걸 바로 뭐냐? 공동소유. 아주 어려운 것이죠. 공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